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어디나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리플사가 SEC 증인 소환 신청 대상자가 윌리엄 힌맨이라는 거는 이제 다 아실 텐데요. 제레미 호간 변호사님이 관련 영상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SEC digs its own grave. SEC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계속 무엇인가 시도를 할수록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표현인데요. 제가 이 관련 영상을 잘 집중해서 봤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요약해서 이제 임팩트 있게 한 10분 정도 내외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SEC 측에서 SEC 변호사가 윌리엄 힌맨에 대해서 소환을 반대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SEC는 하이 랭킹,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소환되기 부담스럽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레미 호간님이 이제 말하신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무슨 혐의가 있다는 가정 아래 법원에 증언 신청자로 소환 신청이 되었다. 그런데 항상 소환될 수는 없다.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런 맥락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은 소환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의견을 SEC 변호사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리플사가 반대 의견은, 첫 번째 반박으로는 윌리엄 힌맨은 더 이상 SEC에서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쵸, 지금 윌리엄 힌맨은 심슨 태처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SEC는 윌리엄 힌맨을 대변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반박 의견으로는 힌맨은 SEC 하이랭킹 오피셜이 아니었고 29개 중 9개 부서 중에 그냥 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랭킹 오피셜이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관련 서류를 보면서 재밌었던 게, 이번 법원에 제출했던 리플사 증거 서류를 살펴보면요, 리플사 변호들이 이미 올해 1월부터 힌맨을 소환하려고 왜 힌맨을 분류하는지 상세하게 그 증거 서류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 의장 메리조 화이트, 이제 그분이 SEC에서 일하는 애들 이렇게 나올 거다, 준비해라 하신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제레미 호간 변호사님이 항상 리플사는 몇 수 먼저 읽고 잘 하고 있다, 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준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소환정의 결정 여부가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이 랭킹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판사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두 번째 부분으로는 예외적 경우라서 힌맨이 소환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쟁점입니다. 결국은 판사님이 소환을 결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SEC는 힌맨이 하이 랭킹 고위직이기 때문에 안 된다. 리플사는 더 이상 SEC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힌맨은 소환이 가능하다. 두 번째 쟁점으로는 특별한 경우,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소환이 안 되냐는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살아냈던 판사님이 거의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현재 지금 리플사 증거 신청 이 건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은, 그 당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 9.11 테러 소송 관련해서 LA에 있는 이슬람 부서 고위직 증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라 네번 판사가 하이 랭킹 인정하는 데서는 쉽게 인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힌맨이 하이 랭킹으로 인정받는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SEC에 손을 들어줄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인 특별한 경우인지, 그러니까 예외적 경우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케이스를 볼 때는, 이 선례를 볼 때는 리플사의 증인 소환 신청을 허락할 거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9.11 케이스에서 전 모든 하이랭킹 공무원들이 증인 신청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사라 네번 판사님이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실 게 뭐가 있냐면은, 힌맨이 증인으로 신청이 될 거지만 리플사가 직접 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냐는 결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질문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판사님이 내가 직접 힌맨한테 물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소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더 자세한 부분은 리플사 오피셜 반박에 나오면 공유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결국은 hitman이 소환돼가지고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게 결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임스 K 필라님 같은 경우는 이 변호사님이 보통은 그냥 이제 객관적인 뉴스만 이제 말을 하는 게 많아요. 팩트만 전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SEC 서류 내용 비판을 제가 쭉 봤는데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는 거 이제 이런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 크리스 라스 변호사로 새로운 변호사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리플사 임원들도 이번에 아직까지 벌금이 낼 생각이 아직까지는 전혀 없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SEC가 내라는 벌금에 관해서 아직까지는 쌓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여기서 벌금을 낸다 그러면은 그 SEC가 더 의기양양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빨리 끝나기를 저도 바라고 있지만요. 이 시점까지 와서는 더 싸우는 게 맞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이언트 곡수님께서 공유해 주셨는데요. 이게 윌리엄 hitman이고요. 심슨 태처로부터 160만 달러의 펜션을 받았고, 여기 보이죠? 1.6 밀리언. 이 금액은 hitman이 SEC에서 일했을 때보다 7타임스 7배 높은 금액이다. 이렇기 때문에 골든 파라슈트 없애기 힘들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hitman은 정황을 보면은 이더리움 재단한테 돈을 받고 이더리움 이제 뒤봐주기,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100% 증거는 없죠. 하지만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수가 이렇게 크지만 원래 사기업보다는 사기업이 공기업보다는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액수가 너무 큰 것도 의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골든 파라슈트는 한국말로 하면은 황금 낙하산? 한국말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낙하산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황금 낙하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정부 고위직이나 파워가 있는 사람들을 사기업으로 스카우트할 때 펜션이라든지 집, 자동차, 그리고 골프 회원권 등으로 쉽게 말하면 꼬셔가지고 이제 데리고 올 때 이제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골든 파라슈트. 그래서 일단은 hitman이 소환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 현재까지 봐서는요. 이제 SEC가 또 무슨 개소리를 할런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요. 잠시만 쉬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메뉴는 다이어트 노랑봉지입니다. 맛있네요. 저는 요즘에 XRP를 투자를 하면서 문득 새롭게 드는 감정인데요. 제가 이게 무슨 코인 투자를 하는 건지 미국 소송법을 공부하는 건지 진짜 헷갈립니다. 저 차라리 미국 가서 변호사 공부할까 봐요. 아무튼 저는 이제 XRP라는 코인 투자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기억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이제 기뻐한 날이 오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현재 가격을 많이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 알겠지만요. 이제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 홀딩이 안 되면은 XRP도 가격이 많이 더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뭐 안 좋은 소식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그런 확률이 충분히 있어요. XRP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펀더멘털적으로는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너무 큰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뺄 때 손절하기 전까지는 그 자산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디지털 에셋 인베스터님께서 공유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고 제가 다른 서류도 봤는데 이제 이 부분이 SEC가 법원에 직접 제출한 문서 중 일부를 요약한 건데 여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XRP 군대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SEC 리더십에 대해서 부정적 허위 진술을 유포했다. 무슨 뭐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아.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면은 앞으로 SEC 직원들이 대중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이제 이러면서 hitman이 법정에 소환되는 걸 반대한다 그러는데 SEC가 더 이상 뭐 이를 신용이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SEC 소송권에서 이렇게 강하게 역공하는 피고들이 거의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SEC 쪽에서 상당히 당황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 이런 발언들이 자꾸 나오니까 제레미 호간 변호사도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이제 말한 것 같습니다. 계속 말을 할수록 불리해지니까요. 공격만 당하고. 이 뉴스 기사가 크립토 뉴스 플래시에서 발췌를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hitman이 이더랑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었다. 여기 was his personal opinion, 개인적인 의견이었다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이제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요즘 와서 공식적으로 SEC 우리는 비트랑 이더 증권법에서 안전하다 인정한 적이 없다. 계속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데, 다시 여기 와서 보시면 이 비디오가 이제 이 인터뷰 진행자분이 ICO 이야기를 하면서 왜 어떤 코인은 이제 증권이 아니냐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증권의 이유를 증권이 아니라는 이유를 이제 hitman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 기사 보시면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계속 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위가 누굴까요? 결국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SEC 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했다고 저는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들 시장도 시원치도 않고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데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주말 다 편하게 잘 보내시고요. 이변이 없다면 다음 주 정도에 영상 한두 편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